백설공주가 훨씬 재밌어요. 솔직히 비교 불가 수준입니다. 그저 빛.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15년 3월 21일 금요일 개봉 한국 영화 스트리밍입니다. 3월 셋째 주 개봉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떤 작품을 보고 리뷰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영화들이 대부분 3월 19일 수요일에 개봉했는데 스트리밍만 금요일에 개봉해서 또 이렇게 금요일에 바로 보고 와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리뷰를 하기 전에 이게 사람들이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인데 개봉 요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신작 영화들이 개봉하는 요일은 수요일이에요. 이건 모르는 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엄청 옛날에는 신작 영화들이 주말에 개봉했어요. 보통 토요일에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 5일째 하면서 금요일 밤부터 주말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개봉하는 걸로 당겨졌습니다. 그런데 딱 주말에 맞춰서 개봉하기보다는 그보다 하루 먼저 개봉해서 입소문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예열시켜서 주말 관객 동원을 더 탄력받게 하자, 그런 의도로 또 하루 당겨서 이제 목요일 개봉. 통상적으로 신작이 목요일에 개봉하는 시기가 꽤 길게 있었어요. 그런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개봉할 때 뭔가 좀 다른 평범한 영화들과 차별화되고 싶었나봐. 이런 대작 영화들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봉도 좀 특별하게 한다, 하루도 당겨. 그래서 블록버스터들은 수요일 개봉, 이렇게 통상적으로 목요일 개봉인데 블록버스터들만 수요일에 개봉하는 시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수요일 개봉하는 영화들이 뭔가 약간 특권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좀 애매한 영화들이 우리도 특별한데 우리 영화도 나름 흥행 기대작인데 하면서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결국 거의 모든 신작 영화들이 수요일에 개봉하는 걸로 굳어졌습니다. 수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개봉하는 경우는 주중에 공휴일이 있다거나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개봉을 좀 조절하는 케이스들, 그리고 시네필들이 즐겨보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들, 수요일 개봉하는 상업영화 신작이라면 보통 개봉 첫날에 관객이 몰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 줄어드는데,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들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경쟁이 느슨해진 틈에 개봉하려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개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데, 영화에 자신이 없는 경우 수요일에 개봉하면 목 금까지 3일 동안 안 좋은 입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첫 주 주말 흥행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까지 안 좋은 입소문 퍼지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금요일에 개봉하는 겁니다. 예술 영화가 아닌데 금요일에 개봉하는 영화는 이런 이유를 일단 생각하게 되죠.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 외에도 금요일에 개봉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개봉작들 중에서 금요일에 개봉한 영화가 여러 편 있는데, 유명한 영화들로는 1월에 개봉한 검은 수녀들 1월 24일 금요일에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미키 세븐틴, 이 영화도 2월 28일 금요일에 개봉했어요. 검은 수녀들은 그렇다 쳐도 미키 세븐틴이 금요일에 개봉하는 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엄청 재밌게 본 영화라서. 그런데 저처럼 재밌게 본 사람들도 많지만 안 좋은 발언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흥행도 저조했기 때문에 정말 영화에 자신이 없어서 금요일에 개봉한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고 온 스트리밍, 이 영화가 금요일에 개봉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개봉했던 백설공주가 지금 어떤 꼴이 되었는지 보세요. 가장 중요한 개봉 첫 주 주말을 앞두고 이미 입소문 작살나서 너덜너덜 누더기가 된 상태죠. 그래도 전체 관람가 영화는 주말 흥행에서 좀 더 버프를 받으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어느 정도 관객이 들지는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스트리밍이라는 영화도 백설공주랑 똑같이 수요일에 개봉했다면 두 영화가 나란히 엄청 안 좋은 입소문 퍼지면서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것 같네요. 이미 인터넷에 안 좋은 리뷰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백설공주와는 달리 스트리밍은 금요일에 개봉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터넷에 리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번 주말에 이 영화를 보려고 예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죠. 금요일에 개봉한 이유가 바로 이걸 노린 거고요. 자, 아무튼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 말을 일단 하고 싶네요. 이번 주는 똥물리의 주간입니다. 백설공주에 이어서 2연타. 올해 연말에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이 백설공주랑 스트리밍이라는 영화를 봤던 이번 주가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강렬했던 한 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틀 전에 올렸던 리뷰 영상에서 백설공주를 그렇게 깠는데 이건 그보다 더해요. 백설공주랑 스트리밍을 비교하며 백설공주가 훨씬 재밌어요. 솔직히 비교 불가 수준입니다. 그저 빛 드립치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예요. 백설공주를 보면서 물론 너무 재미없었지만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백설공주가 노래하는 장면들은 다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내 지루하기만 했던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스트리밍은 이 영화에 대해서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나오려다가도 목구멍에 걸리거든요. 제 영상을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아직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제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가 대체로 평이 좀 후한 편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얼굴 내놓고 리뷰 영상을 찍게 되니까 안 좋은 평을 하기가
찾기가 좀 힘듭니다. 특히 외국 영화 말고 한국 영화는 제 채널이 구독자나 조회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 영화 관계자분이 제 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 기분 상하실까봐 뭐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리밍이라는 영화는 아니 이 유튜버 이놈 우리가 열심히 만든 영화를 감히 악평을 해? 이 괘씸한 놈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화가 이런 수준이면 그분들도 다 내려놓고 있지 않을까.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은 평가가 나올 거라 기대하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미 가장 심한 말은 다 해버린 것 같아요. 백설공주보다도 못하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딨어. 이거 영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크레딧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화상에서 전체 녹화된 라이브 방송 분량의 재생바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요란한 크레딧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그 영상에서 5명의 이름이 나와요. 4명은 출연 배우 이름. 이 4명의 배우로 사실상 영화 전체 내용을 다 이끌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 이름 나온 다음에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당연히 감독이죠. 감독 이름 딱 뜨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재미없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 만든 감독 누구야? 내가 그 감독 찾아간다. 항상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제 옆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영화 끝나고 스크린해야 되고 야 이거 누구 만들었어? 감독 누구야? 막 이러고 있는 상상이 드는데 화면에 감독 이름이 딱 나오니까 접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감독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스트리밍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독특한 장르의 영화입니다. 장르라고 해야 하나 형식이라고 해야 하나 스크린 라이프 기법이라는 명칭을 쓰던데 직관적으로 확 이해되는 명칭은 아니네요. 예전에 블레어 위치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페이크 다큐멘터리, 모큐멘터리 뭐 이런 장르 명칭으로도 불리다가 파라노멀 액티비티, 클로버필드 이런 영화들 나온 이후로는 파운드 푸티지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쓰게 되었어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크게 보면 이 장르들이 다 비슷한 부류입니다. 핵심은 영화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영화 속 세상에서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영화 속 등장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인물, 주인공도 카메라가 자기를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메라를 직접 쳐다보며 소통도 합니다. 아예 카메라를 붙잡고 제대로 찍으라고 위치를 조정하기도 하고 카메라 렌즈에 뭐 묻은 거 닦기도 하고 일반적인 극영화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죠. 일반적인 극영화에서 배우들은 자기를 찍는 카메라나 주변에 영화 스태프들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고 연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끔 메타픽션 연출로 갑자기 카메라랑 소통하는 것 같은 연기를 하는 영화들도 있죠. 미카엘 하네케의 퍼니게임에서 그 빌런이 카메라를 쓱 쳐다보면서 카메라 너머 관객들을 향해 비웃음을 날리는 장면. 그리고 일본 영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에서도 갑자기 그 감독이 카메라 붙잡고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라고 외치는 장면. 원래는 편집이 되어야 할 사고 장면인데 생방송으로 촬영 중인 영화라는 설정이라 그대로 메타픽션처럼 나와버렸죠. 아무튼 이 카메라가 영화 속 세상에 속한 존재인지 아니면 외부의 존재인지에 따라 크게 형식이 갈리는 건데 파운드 푸티지라는 장르로는 정말 수많은 영화들이 나와 있고 이제는 식상하다고 느낄 때쯤에 2018년에 서치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에 엄청 신선하다는 반응이었죠. 영화에서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이 계속 나오면서 컴퓨터에서 어떤 영상 링크를 재생하거나 메신저 어플로 대화 내용을 보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치밀한 스릴러 내용을 전개시켰단 말이죠. 이 영화에서 특히 감탄했던 거는 스크린을 보는 관객의 시선 위치까지도 치밀하게 고려해서 관객에게 정말 완벽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면서 관객이 영화의 내용을 잘 따라가고 감독이 의도한 대로 반응을 이끌어내는 설계가 너무 완벽했던 점이죠. 이 서치라는 영화를 모범 사례로 놓고 보면 스트리밍이 얼마나 못 만든 영화인지 정말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치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또 비슷한 영화 중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도 영화 속 등장인물이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을 하는 장면으로 전체 분량이 채워져 있습니다. 인방용 실내 스튜디오가 아니라 야외 라방을 하고요. 스트리밍이라는 영화에서도 야외 라방 장면이 많아서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비교가 됩니다. 이런 형식의 영화들은 물론 형식 자체가 영화의 내용에 속해 있지만 내용을 위해 이런 형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같은 내용이라도 이런 형식으로 찍었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장점이란 당연히 리얼함입니다. 영화 속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 상황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 진짜 같은 리얼함이 그냥 영화 속 인물이 직접 카메라 들고 찍는 것만으로 그런 리얼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카메라에 담기는 내용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백, 시간적, 공간적 여백. 예를 들어 서치라는 영화를 보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딱 떠 있으면서 마우스가 움직이며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영화의 내용이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마우스가 계속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이 정보, 다음 정보, 다음 정보, 다음 정보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장면마다 여백이 계속 있어요. 공간 여백, 시간 여백 두 가지 모두 활용해서 그 여백을 활용해서 리얼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리얼함에 더해서 주인공의 감정까지도 메신저 채팅에서도 딱 뜸을 들이는 그 순간들. 스트리밍의 가장 큰 단점이 여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장점인 리얼함이 박살납니다. 엄청 빨리 메신저 채팅을 치는 장면이 있는데 막 흥분해서 엄청 빨리 많은 내용의 채팅을 치는데도 오타가
안 나.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지 이 형식에서 리얼함이 살아나는 건데 그냥 내용 보여주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란 영화에서도 계속 여백이 있어요. 이 영화 주인공이 정신이 마탱이가 간 사이코패스 캐릭터인데 본격적인 미친 행각이 시작되기 전 얘가 우버 기사 일을 하거든요. 차에 카메라 설치해서 우버 기사 일을 하는 일상적인 모습들, 배우들의 연기나 상황 전개에 여백을 넣으면서 진짜 같은 리얼함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여러 파운드 푸티지 영화들에서 이런 식으로 여백을 활용해 리얼함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리밍은 여백이 전혀 없이 영화가 너무 타이트해요. 모든 상황이 짜놓은 각본대로 딱딱딱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한두 컷 나오는 단역들의 리액션까지도 딱 영화 내용 전개에 필요한 게 조금의 여백도 없이 바로 튀어나와요. 리얼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형식의 영화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장점을 완전히 내다버린 거예요. 아예 신경도 안 써. 그렇게 조금의 여백도 없이 너무 타이트하게 경제적으로 내용을 쫙쫙 진행시켜. 그런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내용 전개를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한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한 2시간 훌쩍 넘어가는 상영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상영 시간은 91분밖에 안 돼. 진짜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온 거맨치로 바깥 세상에 91분 흐르는 동안 저는 극장 안에서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91분의 상영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꽉꽉 채워넣은 내용이 재미있느냐? 아니요. 진짜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 영화 주인공이 우상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스트리머인데 자기가 방송하고 있는 라방 플랫폼에서 스트리머 1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방송이 범죄와 미스터리 관련 방송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먹방, 겜방, 여행, 여캠, 남캠, 엑셀 방송 이런 거 말고 범죄 미스터리 저런 걸로 스트리머 1위 할 수가 있나? 방송 자체가 뭔가 라방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텐션이 라방 텐션이 아니야. 이 영화와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라방까지도 너무 타이트해요. 주인공 말고도 여러 스트리머들이 나오는데 진짜 라방 하는 것 같은 느낌 제대로 내는 연기가 하나도 없어요. 연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고증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다 짜여진 각본처럼만 행동하는 게 그 스트리머들의 모든 연기에서 너무 뻔하게 보여서 여기서도 리얼리티가 산산조각. 아무튼 이 주인공 우상이라는 스트리머가 요즘 방송하고 있는 내용이 시리얼 킬러가 있어요. 옷자락 살인마인가? 이것도 너무 짜쳐.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고 다 공통적으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살해당한 후에 가위로 옷자락 일부를 잘라갔어요. 이런 연쇄살인마의 특징까지도 너무 게으르게 대충 만든 설정인 것 같고 아무튼 우상이 이 연쇄살인마를 소재로 방송을 하면서 물론 지가 잡는다고는 안 하고 프로파일링을 하는 게 주요 콘텐츠인 것 같더라고요. 또다시 의문. 이런 콘텐츠가 스트리머 1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무튼 이번에는 뭔 특별한 프로파일링을 해보겠다고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상황을 재현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역할로 여자 학고 스트리머를 섭외해서 합방하는 형태로 이거를 합니다. 이 여자는 마틸다라는 스트리머고요. 그런데 이 마틸다가 스트리머 1위인 우상이랑 합방하게 되었으니까 이걸 기회로 이름과 얼굴을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재현 연기 방송하면서 엄청 나대는 거예요. 막 연기하다가 상황 설명을 우상이 해야 하는데 그거를 마틸다가 가로채서 지가 다 해버리고 이 장면도 되게 골 때리는 게 이 상황이 하코 스트리머 데려와서 합방하는 중인 거가 방송 끝나고 나서 밝혀져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나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나대는 걸 우상이 통제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고 자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를 시작으로 그 뒤로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 이해가 안 되는 등장인물들 행동들이 계속 나와요. 진짜 미쳐버립니다. 뒤에 내용은 마틸다가 실종이 되어서 야외 라방하면서 찾으러 다니는 그런 내용인데 영화가 관객을 이끌어갈 생각이 없어. 제대로 과정이나 설명이 없이 마구마구 내용이나 상황 전개시키면서 쉽게 말해 관객을 내팽개치고 영화가 훌쩍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말쯤에는 오히려 관객보다 뒤에서 관객들이 아 뭐 대충 이런 거구나 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따라왔는데 한참 전에 관객이 이해하고 넘어간 내용들을 뒤늦게 막 설명하고 있어요. 반전이 나오거든요. 와 이렇게 어설픈 반전은 진짜 처음 봐요. 반전 자체도 되게 뻔한데 너무 뻔해서 이 영화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건 아예 반전으로 쳐주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반전이랍시고 아 그랬구나 하고 관객이 알아챌 수밖에 없는 장면과 순간들이 싹싹 지나가.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한 2, 3분 지나서 갑자기 주인공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뭐 이런 대사를 치면서 자 드디어 놀라운 반전이 드러납니다 라는 연출이 나오는 거야. 아니 이미 반전 다 나온 거 아니었어? 그거 그냥 그때 눈치 못 챈 척하고 지금 놀란 척 해줄까? 이 장면에서 정말 충격이라고 해야 하나? 마음이 좀 그랬던 게 배우들이 너무 열심히 연기하는 거예요. 주인공 우상 역할의 강하늘 그리고 마틸다 역할의 하서윤. 이 장면에서 관객들에게 반전의 충격을 전달해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연기를 합니다. 이 배우들의 열연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정말 진심으로 이 반전의 충격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2, 3분 전에 뻔히 눈치챌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왜 저런 연기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그 토니 콜렛 표정 이런 표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장면에서 관객 입장에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음에 정점을 찍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뒤에 내용이 더 있어. 그리고 이 내용이 진짜 뇌절의 끝판왕. 더 이상 이 등장인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얼토당토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요. 이 세계에는 뭐 경찰도 없는 거고 라방 플랫폼 관리자도 없는 거고 라방 시청자들은 전부 미친놈들이고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 표정 밖에는 지을 수 없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서치라는 영화 얘기할 때
관객의 시선 위치까지도 고려해서 정말 완벽하게 시각적 정보를 제공해줬다고 했잖아요. 이 스트리밍이라는 영화는 서치랑은 정반대로 그런 거 진짜 1도 고려 안 한 거야. 영화 화면에서 계속 시청자 댓글이 올라가거든요. 영화 시작하고 한 10분 동안 관객은 대혼란. 일단 저는 그랬어요. 10분 정도 대혼란. 저놈의 댓글창을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등장인물하고 댓글창을 절대 같이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둘 중 하나 포기해야 해. 빠르게 판단한 관객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무리. 댓글창은 보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대부분 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댓글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라방 형식의 영화니까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결국 포기하고 댓글창 안 보다가 중간중간에 뭔가 중요한 장면인 것 같을 때 슬쩍 봤어요. 댓글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청자가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는 돈에 쏘는 걸로 해서 음성 멘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댓글창에 나오는 내용은 이 영화에서 제대로 이해나 설명이 없이 앞서 나가는 장면들이 있고 그냥 뭐 어쩌라는 건지 애매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댓글을 보면 얘들이 대신 이해해주고 있어. 약간 이 영화의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댓글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영화에서 이 댓글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가 없잖아. 댓글창에 집중하면 정작 봐야 할 영화의 장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진짜 이 영화는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 이것도 이 댓글창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댓글에 나오는 말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이 영화가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잘못된 라방 문화를 비판하면서 주인공 우상 같은 스트리머들에게 비판의 초점을 맞추다가 마지막에는 시청자들, 나아가서는 대중들 전체로 영역을 확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위한 댓글 내용이 영화의 상황을 놓고 보면 말이 안 돼. 물론 실제 라방 댓글 보면 별의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지만 이거는 진짜 미친놈들이다. 도저히 정상적인 네티즌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없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리면서 이쯤 되면 그냥 영화가 완전히 정신줄 놓았구나.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 없습니다. 주인공 역할 배우 강하늘, 연기가 엄청 잘하는 배우인데 이런 영화에서는 연기를 잘해도 그 잘하는 연기가 영화에서 붕 떠요. 상황과 대사들이 워낙 엉망이니까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마틸다 섹시합니다. 그거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 등급 왜 청불인 겁니까? 청불 수위의 장면이 전혀 없는데 청불 등급인 거 보고 좀 수위 높은 그런 것도 기대를 했는데 그마저도 없었다. 정말 이 영화는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요. 백설공주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백설공주하고도 비교 불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들 좋아서 이런 리뷰를 하겠습니까? 진짜 똥물리의 역할 제대로 하네요. 리뷰 유튜버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순간들이 계속 있겠죠.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영화 스트리밍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